저는 새벽마다 어묵 국물 맛을 봅니다. 간장을 반 숟갈 덜어냈고 삶은 물을 눌러 국물 속 단내를 꺼내면 그때서야 주전자 뚜껑이 툭 소리를 내죠. 30에 넘게 시장을 지키다 보니 손끝으로도 오늘 장사가 어떨지 알게 됐어요. 다만 손끝으로도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21해 전 사람들 밀려 나오는 터미널 화재 대피 속에서 제 손을 놓친 4살배기 딸아이요. 국물통을 들고 뛰다 손잡이가 미끄러졌고 아이 손에서 땀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경보음과 비명 사이에서 저는 아리나 하고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살아있기만 하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지난달 구청에 민원 서류를 내려갔다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구 너머 젊은 직원이 주민등록 초본을 넘겨주는데 서늘한 에어컨 바람에 묶은 머리 사이로 뒷목에 작은 초승달 점이 반짝였거든요. 제 아이에게만 있던 그 점, 제가 목욕시키다 몇 번이고 손끝으로 덮어주던 그 모양 그대로의 점이요. 이름표엔 고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의 옛 이름은 아린이었죠. 21해 전 그날은 수요일이었어요. 터미널 앞 임시 매대에서 어묵을 튀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2층 대합실 쪽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엔 누가 담배를 피우나 싶었죠. 그런데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계단으로 쏟아져 내려왔어요. 불이야, 불! 저는 아린이 손을 꽉 잡고 국물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철판 위에서 출렁거렸고 손잡이에 땀이 배었어요. 사람들이 밀려오는 바람에 저는 비틀거렸고 국물통이 기울어지면서 손잡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아린이 손에서 제 손이 빠져나갔어요. 엄마! 아이 목소리가 들렸지만 국물을 쏟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통을 붙잡는 사이 아린은 인파에 떠밀려 갔습니다. 저는 국물통을 내려놓고 아리나 하고 외쳤지만 비명과 경보음이 제 목소리를 삼켜버렸어요. 국물통만 놓았어도. 터미널은 금방 진화됐습니다. 전기 합선이 원인이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미널 구석구석을 뒤졌고 화장실 칸막이마다 고개를 들이밀며 주차장 차 밑까지 기어들어가 봤어요. 경찰은 이틀 뒤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CCTV가 없어서 확인이 어렵고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혹시 친정 쪽에 연락해 보셨어요?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남편은 그해 겨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정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저는 혼자였고 아린도 혼자였습니다. 내가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사람들은 애 찾는다고 장사 접으면 어떡하냐 하고 했어요. 어머니 미수는 묵묵히 국물을 끓이며 살아야 찾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접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새벽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불을 보면 도망치는 대신 불을 끓이며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터미널은 이듬해 철거됐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저는 시장 안쪽 좁은 가게로 옮겼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손님들은 국물 맛이 예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국물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아린이도 지금쯤 밥은 먹고 있을까? 밤마다 저는 아린이 사진을 꺼내봤어요. 4살 생일날 찍은 사진, 뒷목에 작은 초승달 점이 보이는 목욕 사진, 제 무릎에 앉아 웃는 사진. 사진 속 아이는 자라지 않았지만 제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 찾았어? 대신 오늘 국물 간 어때? 라고 물었고 저는 딱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손끝으로 국물 온도를 재며 기도했어요. 제발 어디서든 따뜻하게 살고 있기를. 분식집은 시장의 쉼터가 됐어요. 새벽 인부들이 해장으로 어묵을 먹고, 점심엔 학생들이 떡볶이를 먹고, 저녁엔 퇴근길 직장인들이 순대를 먹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국물을 끓이고 어머니는 묵묵히 반찬을 담았어요. 어느 날 옆 건물 피트니스 센터 사장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유태식이라고 해요. 센터 회원들이 여기 국물 맛있다고 난리예요. 태식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 들러서 어묵을 먹었고 어머니께 인사를 깍듯이 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국물 예술이네요. 사장님, 혹시 프랜차이즈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이 맛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 안 좁은 가게가 무슨 프랜차이즈냐고 웃어 넘겼죠. 그런데 태식은 진지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사업 계획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도시명 분식 카페 콘셉트로 가면 돼요. 어머니 손맛에 세련된 인테리어만 입히면 됩니다. 투자는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레시피만 관리하시면 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장사만 할 줄 알아요. 그러자 태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저 혼자는 못해요. 사장님 없이는. 혼자는 못해요.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는 21해를 혼자 살았어요. 혼자 불 켜고, 혼자 국물 끓이고, 혼자 문 닫았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오래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태식은 자주 들렀고 가끔 꽃을 사왔으며 어머니 생신엔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케이크를 받으며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정혜야, 사람은 말보다 습관을 봐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했고 친절이 과한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기대고 싶어. 태식과 재혼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구청에서 간단히 혼인신고를 하고 센터에서 작은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줬고 태식의 센터 회원들도 왔어요. 피로 현장에서 태식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장님 혼자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린이 손을 놓친 뒤로 누군가 손을 잡아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피로 현장 구석에 앉아 반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야, 저 사람 웃을 때 눈을 봐라. 눈이 안 웃어. 저는 엄마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태식은 재혼한 일주일 만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상표 등록, 법인 설립, 인테리어 업체 선정까지 척척 진행됐습니다.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그런데 계약서 인쇄 잉크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태식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아니 여보, 이제 법인 대표니까 말투 좀 바꿔야 해요. 시장 사람들한테 말 조심해요. 프랜차이즈 비법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법인 명의는 태식이었어요. 세무상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센터 계좌로 들어갔고 저는 레시피 관리 책임자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태식은 인테리어 업체를 데려왔고 1호점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프리미엄 어묵 정식 8,900원, 웰빙 떡볶이 세트 12,000원, 헬시 순대 플레이트 15,000원. 이 가격이면 시장 어묵 3그릇 값인데요. 제가 말하자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도심 상권은 달라요. 가격이 곧 품격이에요. 그리고 이것 좀 봐요.
회원권 결합 상품, 분식 정기권에 센터 이용권을 끼워 파는 상품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 석 달이면 50만 원. 분식 먹고 운동하면 딱이잖아요. 시너지 효과예요. 손님들이 원할까요? 제가 묻자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는 레시피만 신경 쓰세요. 마케팅은 제 전문이니까.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법인 지분 구조, 상표권 소유자, 수익 배분 비율.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내가 뭘 계약한 거지? 1호점이 오픈했어요. 강남 골목 안쪽 깔끔한 매장이었습니다. 직원 3명을 뽑았는데 모두 태식의 센터 회원들이었어요. 20살 남짓한 여자애들이었고 태식은 그들에게 식단 관리 겸 일하면 좋지 않냐고 했습니다. 오픈 첫날 태식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매일 아침 체중 재고 보고하세요. 우리 매장은 웰빙 이미지니까 직원들도 관리해야 해요. 이거 체중 관리제 샘플인데 손님들한테 시음 권해보세요. 센터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한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먹으면 배탈 나던데요? 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네가 안 맞는 거지. 제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원래 힘든 거야. 저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젓는 손이 멈췄어요. 이게 맞나? 매출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해보니 제 통장엔 1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상표 사용료, 컨설팅비, 임대료, 인건비 명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이거 계산이 이상한데요? 태식은 엑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법인 운영비, 마케팅 비용, 센터 홍보비까지 항목이 빼곡했습니다. 창업 초기는 원래 이래요. 2호점, 3호점 나가면 달라져요. 지금은 투자 시기예요. 여보는 투자 개념을 모르니까. 투자 개념을 모른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30해 동안 매일 새벽 불 켜고 장사한 사람한테 투자 개념을 모른다니. 일주일 뒤 태식은 제 카드를 달라고 했어요. 2호점 보증금 내야 해요. 제 한도 다 찼거든요. 부부 사이에 내 거, 네 거 있어요? 사업 경비예요, 사업 경비. 저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한도는 500만 원이었어요. 태식은 카드를 받아들고 나갔고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승인 4,800만 원, 인테리어 자재마트.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물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브레이크 없는 차는 달리는 게 아니라 구르는 거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런데 태식의 속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2호점, 3호점 계약이 진행됐고 직원들은 늘어나며 제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국물을 끓이다 손을 댈 뻔했어요. 정신없이 냄비를 붙잡는데 태식이 주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가맹 설명회 있어요. 리허설 좀 해야 하니까 일찍 와요. 가맹 설명회요? 이제 가맹 받아야죠. 우리 브랜드 키워야 해요. 저는 냄비를 내려놓고 태식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눈은 웃지 않았어요. 이 사람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구청에 갈 일이 생겼어요. 2호점 사업자 등록 때문에 서류를 떼러 간 거였습니다. 민원실은 한산했고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어요. 주민등록 초본이시죠? 잠시만요. 직원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정리하는데 묶은 머리 사이로 뒷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초승달 모양 점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점. 직원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건넸어요. 이름표에는 고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얼굴,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뒷목에 초승달. 저는 서류를 받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직원이 다시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저는 서류를 받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직원의 얼굴을 보니 눈매가 낯이 익었어요. 제 어릴 적 사진과 비슷한 눈매. 설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뒷목에 점이 있으시네요?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뒷목을 만졌어요. 아,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제 지인도 그런 점이 있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손님을 받았어요. 저는 민원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아린이라면 지금 25살. 고나리, 고나리. 저는 휴대폰을 꺼내 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민원실 직원 명단이 나왔고 고나리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계약직 직원. 다음 날 저는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이번엔 서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직원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민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서 창구로 갔습니다. 또 오셨네요. 무슨 서류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보육원 출신이에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보육원요? 네. 5살 때부터 시설에 있었어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고요. 실례지만 왜 그러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제 딸일지 모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저는 민원실을 나왔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5살이면 화재 다음 해잖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21해 전 실종 신고를 받았던 파출소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예전에 실종 신고했던 아이 건인데요. 혹시 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 오래됐으면 관할서로 이관됐을 거예요.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태식이었어요. 여보, 여기서 뭐해요? 전화도 안 받고. 설명회 리허설 있다고 했잖아요. 빨리 가요. 지금은 좀... 제가 말하려는데 태식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지금은 좀 뭐예요? 사업이 우선이에요, 사업이. 감성팔이는 나중에 하고 일이나 제대로 합시다. 저는 태식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감성팔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여보 이상해요. 집중 좀 해요, 사업에. 저는 태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뭘 찾고 있는지 관심도 없구나. 설명회 리허설은 엉망이었어요. 저는 대본을 읽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고 태식은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를 외쳤습니다. 여보, 대체 정신이 어디예요? 가맹점주들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머리가 복잡해서. 제가 말하자 태식이 손을 내저었어요. 복잡하면 정리하세요. 우린 지금 사업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실종신고 기록을 요청했고 이틀 뒤 방문하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틀만 기다리자. 다음 날
저는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이번엔 용기를 내서 나리에게 물었어요. 혹시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나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요? 왜요? 그냥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나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에 우리는 구청 앞 분식점에 앉았습니다. 나리는 떡볶이를 시켰고 저는 어묵을 시켰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는 숟가락을 쥔 채 말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입고 있던 옷이나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 기억나세요? 나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 안 나요. 보육원 원장님이 제 짐이라며 준 작은 보따리가 전부였어요. 거기엔 낡은 옷 몇 벌이랑 목걸이 하나 있었어요. 목걸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네, 300근에 나무구슬 2개 달린 거요. 되게 낡았는데 원장님이 네 엄마가 해줬을 거라고 하셨대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쳤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고 국물이 테이블에 튀었습니다. 달린 목걸이. 화재 전날 저는 터미널 매대 뒤에서 남은 300근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줬어요. 이건 달린 목걸이야. 방에 무사 오면 이거 만지면 돼. 아리는 좋아하며 목에 걸었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나리가 물휴지를 건넸어요. 저는 그걸 받아 눈가를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나리를 봤어요. 나리의 눈은 맑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나리가 가방을 뒤지더니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낡은 무명 보자기였고 안에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300근에 나무구슬 2개. 제가 만든 그 목걸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구슬을 손끝으로 만지니 21해 전 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나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그날 오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입안을 닦고 서류에 서명하는 것뿐.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태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디예요? 구청에서 서류 문제 생겼다는데 같이 가야 해요. 무슨 서류요? 2호점 사업자 등록이요. 서류 누락됐대요. 빨리 와요. 저는 나리를 봤습니다. 나리도 저를 봤어요. 지금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은 소란스러웠어요. 태식이 창고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서류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당신네 실수 아니에요? 창구 직원은 나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요. 중년 여자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출하신 서류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가져오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손바닥으로 창구를 쳤어요. 다시 가져오라고? 내가 지금 시간이 낭하더라요? 당신 상사 불러요. 민원 넣을 거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식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그냥 나중에 다시 오면 되잖아요. 태식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여보는 빠져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그때 나리가 나타났어요. 나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태식이 나리를 봤습니다. 당신 어제 우리 서류 받았죠? 제대로 확인 안 했죠? 나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서 빠르게 처리해 드릴게요. 태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빠르게요?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먼저 아니에요? 민원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태식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태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가 아니라 권위가 있었어요.
여부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나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나리를 봤어요. 나리의 눈가가 붉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제 딸일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태식은 권유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식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온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 직원이 실수한 거잖아요. 사람 대하는 게 그게 뭐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식이 코웃음 쳤어요. 여보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강해져야 해요. 강한 게 아니라 폭력이에요, 그건. 태식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태식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걷기만 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되겠어.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본색 나왔구나. 엄마, 사람은 급할 때 본색이 나온다. 급하지 않을 땐 누구나 착해. 저는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저는 부엌으로 가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멸치를 우려내고 물을 썰고 간장을 넣었습니다. 국물 위로 김이 피어올랐고 저는 그 김을 보며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오전 10시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리도 와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나리를 봤고 나리도 저를 봤습니다. 나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나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스모 한 해 만에 제 딸을 다시 안았어요. 나리의 어깨가 떨렸고 저도 떨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나리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나갔고 진료실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병원을 나와 우리는 카페에 앉았습니다. 나리가 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나리는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쪽지였고 연필로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어요. 아리나, 엄마가 꼭 찾을게. 사랑해. 제 글씨였습니다. 화재 당일 저는 국물통 옆에 쪽지를 붙여뒀어요. 혹시라도 아린이 돌아올까봐. 이게 어떻게... 보육원 원장님이 주셨대요. 제가 발견됐을 때 옷주머니에 들어있었대요. 저는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21해 전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울먹이자 나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원장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쪽지 덕분에 엄마가 어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나리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20살에 독립했으며 구청 계약직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 군식집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아린을 찾아 헤맨 21해를 이야기했어요. 엄마, 할머니도 계세요? 할머니,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나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아린의 웃음과 똑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는데 태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가맹계약서 사인 받아야 해요. 빨리 사무실로 와요. 지금은 못 가요. 왜요? 또 무슨 일이에요?
내 딸 찾았어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태식이 말했어요. 딸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농담할 때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찾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사업이 먼저예요. 지금 오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우리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분식집에서 국물을 끓이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는 나리를 보더니 멈칫하셨어요. 엄마, 아린이에요. 우리 아린이. 어머니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나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보셨어요. 그러더니 뒷목에 초승달점을 손끝으로 톡톡 건드리셨습니다. 우리 아린이 맞네. 이 점 내가 어떻게 잊겠니?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어머니도 저도 울었습니다. 분식집 안에 국물 끓는 소리와 우리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인 어묵국, 제가 튀긴 김말이, 나리가 좋아한다던 떡볶이. 나리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아요. 네가 4살 때 매일 먹던 맛이야. 제가 말하자 나리가 웃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나리의 보육원 시절, 학창 시절, 구청 입사 이야기. 저는 시장 이야기를, 손님들 이야기를, 그리고 매일 아린을 기다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나리가 일어섰어요. 엄마, 저 내일 출근해야 해요. 자고 가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천천히 할게요. 저는 나리를 안아줬습니다. 문 앞에서 나리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요. 정말로.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해라. 알아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저는 통장 정리를 시작했어요. 온라인 뱅킹에 들어가니 제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되는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법인 운영비 200만 원, 브랜드 컨설팅 150만 원, 마케팅 비용 100만 원. 지난 6개월간 빠져나간 돈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저는 회계장부를 꺼내봤습니다. 태식이 관리한다던 장부였죠. 항목들은 모호했어요. 컨설팅, 홍보, 브랜드 관리.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고 영수증도 없었습니다. 저는 센터 법인 통장 내역을 요청했어요. 며칠 뒤 우편으로 온 명세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센터 운영비로, 태식 개인카드 대금으로, 심지어 태식차 할부금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이게 사업경비? 저는 서류를 들고 센터로 갔습니다. 태식은 회원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회원이 나간 뒤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식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그거 어떻게 봤어요? 어떻게 보긴요? 제 돈인데 확인할 수 있죠? 그건 법인 운영비예요. 차 할부금이 법인 운영비예요? 당신 명품 가방 값이 브랜드 컨설팅이에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는 회계를 몰라요. 법인 대표 이미지 관리도 비용이에요. 다 사업을 위한 거예요. 그럼 제 동의는요? 제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돈인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부부 사이에 따지는 게 신뢰 위반 아니에요? 여보가 번 돈 제가 쓰면 안 돼요? 제가 번 돈이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30해 동안 시장에서 번 돈이요. 당신이 나타나기도 전에 제가 모은 돈이에요. 태식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래요. 당신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하는 건 누구 덕분이에요? 내가 없으면 평생 시장 구석에서 국물이나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태식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래요. 당신 덕분이죠. 그런데 이제 당신 없어도 돼요.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없어도 된다고? 법인 명의가 누구 거예요? 상표권이 누구 거예요? 여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였어요. 가맹 계약 철회서예요. 그리고 이건 횡령 고소장 초안이고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예요 그게? 당신이 제 동의 없이 사용한 돈, 용도를 입증 못하면 횡령이래요. 미쳤어요? 부부 사이의 고소를? 부부 사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통지서예요. 태식이 서류를 낚아챘어요. 찢으려다 멈칫하더니 바닥에 던졌습니다. 좋아요, 이혼해요. 그런데 법인은 제 거예요. 여보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법인, 가져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대신 제 레시피는 못 써요. 저작권 등록해뒀거든요. 태식의 입이 벌어졌어요. 여보가 언제 그런 걸? 당신이 법인 만들 때 저도 준비했어요. 혼자 사는 법 이미 알거든요. 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끝났어. 이제 진짜 끝이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식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고 저도 변호사를 통해 대응했어요. 이혼과 재산 분할, 법인 정리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나리가 있었으니까요. 나리는 퇴근 후 거의 매일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오늘 구청에서 만난 어르신 이야기를 민원 처리하며 웃겼던 일들을 풀어놓았어요. 저는 어묵을 건져 그릇에 얹고 어머니는 김을 잘랐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가 오셔서 손자 호적 문의하시는데 손자 이름을 잊으셨대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국물을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찾아드렸어? 당연하죠. 생년월일로 찾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어머니가 나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우리 아린이. 나리는 이제 아린이라는 이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고나리도 본인이고 아린도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두 이름 다 제 거예요. 고나리는 제가 살아온 이름이고 아린은 엄마가 불러준 이름이니까. 저는 나리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사라져서. 나리가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도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어느 토요일, 저는 나리와 함께 옛 터미널 자리에 갔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됐지만 옥상 주차장에서 옛 터미널 방향이 보였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여기서 저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웠지. 미칠 것 같았어. 나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 게 나올지도 몰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도로 위에 불빛이 반짝였고 바람이 오래된 기억을 밀어냈습니다. 나리야. 네? 엄마가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프랜차이즈 아니고 그냥 작은 분식집. 좋아요. 엄마 국물 맛이 최고니까. 같이 할래? 나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진짜요? 응. 나도 배우고 싶지 않아? 국물 끓이는 법? 나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엄마한테 배우고 싶어요. 우리는 주차장을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태식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태식도 멈춰 섰습니다.
여보, 아니, 한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태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법인 지분 이전 서류예요.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위자료 포기하고 깨끗이 정리할게요. 저는 봉투를 앗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태식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제발요. 지금 사인해요. 그래야 둘 다 편해요. 법원 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요. 나리가 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나리를 뒤로 보내고 태식을 똑바로 봤습니다.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태식 씨.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태식이 인상을 썼습니다. 옳다고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를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사업 도구로 봤죠. 그리고 제 딸 앞에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했잖아요. 태식이 나리를 봤어요. 나리는 태식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봤습니다. 저 직원이 당신 딸이에요? 네, 21해 만에 찾았어요. 태식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딸 찾았다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한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묵 국물이 든 보온병이었어요. 우리 집 국물은요, 오래 끓여도 탁해지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투명하고 깊고 따뜻해요. 30해 동안 그렇게 끓였어요. 그런데 당신은 오래 볼수록 탁해지더라고요. 저는 국물을 바닥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시멘트 바닥에 퍼졌어요. 이게 우리 관계예요. 이제 식을 거예요. 태식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통지서 사본을 태식 앞에 놓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저는 나리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태식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리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손 따뜻해요. 그래, 내 손도 따뜻해. 우리는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제 분식집엔 메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초승달 우동. 멸치 국물에 달걀을 반쪽 올려 달 모양을 만들죠. 나리가 이름 지었어요. 엄마, 저 찾아준 거 기념해요. 나리는 주말마다 분식집에 와서 국물 끓이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엔 멸치 우려내는 시간도 헷갈려 했지만 이젠 제법 손끝으로 온도를 재요. 어머니는 가끔 나리 뒷목에 초승달점을 만지시며 웃으십니다. 이 점 덕분에 찾았네. 나리도 웃으며 대답해요. 할머니, 이 점은 저 지켜준 거예요. 불은 한 번 사람을 앗아갔지만 또 다른 불은 우리를 다시 데워주었습니다. 태식과 이혼은 3달 만에 정리됐어요. 프랜차이즈는 문을 닫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오래 끓이는 이름이 있나요? 손끝으로라도 놓지 말고 하루에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주세요.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천히 데워지는 국물 같더군요.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오래 끓인 이름을 한 글자라도 남겨주세요. 함께 읽고 함께 국물을 나눠 마실게요.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불을 켭니다. 나리와 어머니와 함께 국물을 끓입니다. 오래, 천천히, 투명하게.